여자의 비분리에서 감수 1분열 상염색체 비분리의 경우를 보면 먼저 각 유전자의 상대량이 전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D가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진행될 때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전부 상대량이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나머지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 색체가 분리가 되지만 D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야 하므로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감수 1분열 과정에서 2형, 2형이 아니라 1, 1, 1, 1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해서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틀린 경우인데 그림을 그려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각 이가 염색체가 따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2형, 0이 또는 0이, 2형이 맞는 표기입니다. 다음으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각 DNA 상대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D가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 복제가 일어나고 상대량이 2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비분리되는 유전자의 경우는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게 되겠죠.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전부 DNA 상대량이 1이라고 가정하고 D가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진행되는 경우에 유전자가 복제가 돼서 전부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금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 지금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D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지만 D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진행될 때는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DNA 상대량이 각 이렇게 되어 있고 2가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 상대량이 전부 2배가 되겠죠? 다음으로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는 비분리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지금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비분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는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비분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네 세포 모두 비정상적인 유전자 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면 23이 아니라 22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나왔겠죠? 염색체 수가 나왔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생식세포가 모두 비정상적인 유전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므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난 쪽만 비정상적인 유전자 수를 가지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쪽은 정상적인 유전자 수를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XX 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상염색체 비분리와 성염색체 비분리가 전부 유전자 상대량으로 표시했을 때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부 유전자 상대량이 1이고 D가 X 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 DNA 복제가 일어나고 전부 상대량의 2배가 되겠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X염색체, D가 들어있는 X염색체는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진행될 텐데요. 따로 비분리가 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에서 7과 8로) 진행되는 과정 역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전자 수가 전부 비정상적이지만 아까와는 좀 다른 게 아까는 전부 다 X염 성염색체가 들어있었다면 여기는 X염색체가 2개만 들어있고 2개는 들어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와 유전자 상대량이 똑같이 표시됩니다.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전자 상대량이 전부 1이고 B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1에서 2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DNA 상대량이 전부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가는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겠고요. X염색체, 비분리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는 한쪽으로 몰리겠죠.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비분리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될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생식세포만 특이한 유전자 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도 한쪽에만 성염색체가 있고 한쪽에는 성염색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와 성염색체 비분리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한 대로 순서를 따라서 비분리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먼저 전부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하고 2는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이고 B를 X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전부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2에서 3과 4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감수 1분열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2가 들어있는 하나의 염색체 쌍이 비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3에서 4와 5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금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유전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B 유전자가 들어있는 X염색체는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유전자 상대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별도의 비분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편의상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2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염색체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감수 2분열에서 다른 쪽의 세포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것도 역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DNA 상대량이 이렇게 돼 있고 D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이고 A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먼저 DNA 복제를 통해서 전부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지만 이 D가 들어있는 염색체는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따로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염색체의 경우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한쪽으로 몰리겠죠. 이번에는
성염색체와 성염색체 비분리와 성염색체 비분리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하나씩 또 해볼게요. 상대량이 전부 1이고 2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되고 D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된다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DNA 복제가 이루어지고 2에서 3과 4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데 감수 1분열에서 현재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겠죠. D 유전자가 들어있는 성염색체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다른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따로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비분리,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가 위치가 바뀐 경우를 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DNA 상대량이 각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A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가 되고 D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비분리가 된다고 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복제를 통해 다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전부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 지금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A가 들어있는 상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A 유전자가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렇게 방법은 똑같고 순서만 잘 생각해서 비분리 과정을 적어주면 돼요. 이번에는 남자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의 경우인데요. 먼저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상염색체 비분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모든 DNA 상대량이 1이라고 가정하고 D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비분리된다고 해봅시다.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DNA 복제를 통해 상대량이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D 유전자가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경우는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한쪽으로 염색체가 쏠리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이거는 같은 예시인데요. 남자의 경우는 성겸색체가 X와 Y로 다른 성겸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쪽에 하나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가냐 아니면 Y쪽에 하나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생식세포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가 들어져 있는 거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유전자 상대량이 각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비분리 된다고 하면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DNA 복제를 통해 상대량이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겠지만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한쪽으로 염색체가 몰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의 예시이므로 X염색체와 Y염색체의 위치가 바뀌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먼저 각 DNA 상대량이 전부 1이라고 가정하고 D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비분리 된다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DNA 복제를 통해 상대량이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염색체의 경우는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D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므로 상대량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표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X와 Y의 위치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가 갈리죠. 이 경우는 염색체가 하나 더 작은 쪽에 X 염색체가 같고 이 경우는 염색체가 하나 더 작은 쪽에 Y 염색체가 같죠. 그래도 예시를 하나 더 들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상대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B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비분리 된다고 할 때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DNA 복제를 통해 상대량이 2배가 되고 2에서 3과 4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가 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나는 염색체가 아닌 것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B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서 표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비분리 과정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남자의 경우는 Y염색체의 존재 때문에 다른 Y염색체가 어느 세포에 들어있는지 신경을 써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부 DNA 상대량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D 유전자가 X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이면서 X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고 해볼게요.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유전자는 X염색체에만 들어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BD, 라지 D, 스몰 d, 라지 D 또는 스몰 D와 같은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는 라지 dy 또는 스몰 dy라는 두 가지의 표현형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DNA 상대량을 숫자로 썼을 때 얘네는 무조건 그 합이 2가 나와야 하지만 간기에서 남자의 경우는 무조건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이 아니라 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1에서 2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날 때 전부 상대량의 2배가 되겠죠. 다음으로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다른 상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한쪽으로 상대량이 몰려서 표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성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상대량을 주의해서 봐줘야 하는데요. 전부 0으로 표시되지만 어느 쪽에는 Y염색체가 있고 어느 쪽에는 성염색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감수 1분열의 경우를 살펴보고 뒤에 감수 2분열도 상대량을 표시하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기의 세포와 복제되었을 때의 세포는 전부 Y가 있겠죠. 간기의 세포에는 전부 Y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전부 하나의 염색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시는 안 되지만 성염색체가 전부 한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에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의 세포에서 분화된 5와 6의 경우는 X와 Y를 모두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4의 세포에서 분화된 7과 8의 경우는 성염색체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따라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X염색체를 받지 못한 쪽과 받지 못한 세포와 그 세포로부터 분화된 생식세포는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각 DNA 상대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비유전자가 X염색체에 들어있고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상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났지만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는 따로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염색체가 없는 세포를 찾아보자면 감수 1분열에서 X염색체를 받지 못한 세포 4와 세포 4로부터 분화된 세포 7과 세포 8이 성염색체를 가지지 못하겠죠. 따라서 DNA 상대량으로 표시될 때 Y는 0으로 표기되지만 그 Y가 어디 있느냐를 꼭 구별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전부 DNA 상대량이 1이라고 두고 B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X염색체가 비분리된다고 해봅시다. 먼저 2배가 되고 감수 1분열 과정은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현재 비분리 과정이 있으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상염색체는 전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성염색체의 경우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으로 몰리겠죠?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2000, 2000 이렇게 감수 1분열 후에 세포에서의 DNA 상대량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여기에서는 00인 쪽에 성염색체가 아예 없었다면 여기에서는 00인 쪽에 Y염색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Y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간기의 세포들은 모두 가지고 있고 감수 1분열을 통해서 X염색체와 Y염색체가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 지금 한쪽으로 X염색체가 몰리고 있으므로 여기는 X염색체가 존재하겠고 여기는 성염색체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염색체가 없겠죠. 그리고 4에서 분화된 7, 8은 4가 Y를 가지고 있고 감수 2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부 Y염색체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분리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식세포가 DNA 상대량이 00을 나타내는 게 3군데가 있죠. 상대량으로만 보면 수치가 같지만 이 둘은 Y염색체가 있고 이 하나는 성염색체가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먼저 라지 A
전부 DNA 상대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A가 X염 색채에 있는 유전자면서 성염 색채가 비분리된다고 해볼게요. 먼저 복제 과정을 거쳐서 상대량이 2배가 되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 과정에서는 아무런 비분리가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겠죠. 이가 염색체가.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지금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나는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상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한쪽으로 유전자 상대량이 몰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따로 비분리가 되는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감수 2분열을 통해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염색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먼저 간기의 세포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났으므로 세포 4번에 있고 그리고 세포 4에서 분화된 7, 8은 정상적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났으므로 전부 Y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영역 중에 세포 3으로부터 분화된 세포 6이 성염색체가 없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비분리되는 X와 Y가 갈라졌을 때 비분리되는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의 차이인데 Y의 경우는 상대량이 어차피 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예시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상대량이 되어 있고 D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된다고 해볼게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전부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가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나머지 상염색체들은 전부 염색분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야겠죠. 하지만 보면 한쪽으로 Y가 쏠린 거라서 지금 전부 숫자는 0이라고 표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Y염색체가 어디로 가고 Y염색체가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상대량을 따져줘야 문제를 틀리지 않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비분리와 성염색체 비분리가 섞인 경우입니다. 먼저 각각 DNA 상대량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B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E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서 이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지금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 2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유전자 2가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경우 비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유전자 상대량이 몰리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이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상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염색체의 경우 비분리가 일어나야 하므로 유전자 상대량이 한쪽으로 몰리겠죠. 마지막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이분열이 일어날 때 아무런 비분리 과정도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Y 염색체의 행방을 찾아보면 먼저 간기의 세포 2개에 다 있고 감수 1분열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염색체 4로 갔겠죠. 그리고 염색체 4에서 분화된 세포 4로 갔겠죠. Y 염색체가. 그리고 세포 4에서 분화된 세포 7과 8은 전부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Y 염색체를 갖고 있겠고요. 세포 3의 경우는 X 염색체를 받았는데 세포 3에서 분화된 세포 5와 6의 경우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쪽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성염색체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A 유전자가 들어있는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고 D 유전자는 X 염색체에 들어있고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고 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A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A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유전자 상대량이 쏠리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염색체의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D의 상대량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마지막으로 4에서 7과 8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그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도 Y 염색체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간기의 세포 2개 모두 있고 여기에서 감수 1분열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3이 X 염색체, 4가 Y 염색체를 받았을 거고 세포 4로부터 분화된 세포 7과 8은 별도의 성염색체 비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Y 염색체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고요. 세포 3으로부터 분화된 세포 5와 6은 별도의 성염색체 비분리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X염색체가 비분리됐기 때문에 여기는 X염색체가 있고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은 보면은 아까와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 XX, 그러니까 성염색체, 비분리되는 성염색체가 X인지 아니면 Y인지만 바뀌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DNA 상대량을 0으로 써주고 그냥 앞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하나 들고 넘어갈게요. D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B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먼저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D 유전자가 있는 상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이가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으므로 유전자 D의 상대량이 한쪽으로 몰려야겠죠. 이 그림에 맞춰서 여기를 바꿔줄게요. 0, 0, 2, 이렇게. 그리고 세포 3에서 세포 5와 6으로 감수 이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염색체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지만 성염색체의 경우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Y 염색체가. 그리고 4에서 7과 8로 감수 이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분리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Y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간기의 세포 2개 있고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쪽에 X염색체가 갔으니 이쪽으로 Y염색체가 갔겠죠. 그러면 세포 3에서 분화된 세포 5와 6은 감수 이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를 거쳤기 때문에 한쪽으로 Y염색체가 쏠렸겠죠. 예를 들어 세포 5로 Y염색체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DNA 상대량 표시는 전부 0000이지만 세포 5에는 Y염색체가 있고 세포 6에는 아무런 성염색체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세포 4에서 분화된 세포 7과 8은 별도의 감수 이분열 과정에서 별도의 성염색체 비분리 과정이 없었으므로 X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Y염색체의 행방을 꼭 찾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의 경우는 전부 동일한데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되 Y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경우를 풀었습니다. 이 경우는 Y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다는 것을 DNA 상대량만 보고는 알아채기 어렵겠죠? 반대로 여기는 Y염색체는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X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되는 과정을 봤는데 여기는 뚜렷하게 비분리가 되는 게 보이죠? 따라서 이 003개 중에 어느 곳에 Y염색체가 있는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전부 같은 예시고 그러니까 어느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지만 다른 거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여기서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네요. 먼저 각 유전자의 상대량을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B 유전자가 있는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고 D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먼저 전부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3과 4로 감수 1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상염색체는 전부 정상적으로 감수 이가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의 경우는 한쪽으로 전부 몰리겠죠. 다음으로 3에서 5와 6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별도의 비분리 과정이 없으므로 전부 정상적으로 감수 2분열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7과 8로 분화될 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 비분리되는 염색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므로 한쪽으로 DNA 상대량이 쏠리겠죠? 여기서도 Y의 위치를 찾아보면 먼저 간기 2개의 Y가 있고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으므로 한쪽으로 XY가 전부 이동했고 한쪽으로는 성염색체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XY가 모두 이동한 3에서 분화된 세포 3에서 분화된 세포인 세포 5와 6은 전부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XY 염색체를 모두 나눠 갖겠죠. 반대로 세포 4에서 분화된 세포 7과 8은 감수 2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4에 성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성염색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